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에서 면책까지의 절차 중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발생한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정기적 계속적 소득이 있는 자연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자연인은 또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거주지나 채무자의 직장,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이 두 주소지의 관할지방법원 중 한 곳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또 채무자의 재산과 그 채무, 그리고 변제기간과 변제 예정액, 또 불인가 될 경우에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예금 계좌 번호,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요. 거기에 첨부 서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한 통하고 재산 목록 한 통,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한 통, 그리고 진술서 한 통,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또 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무상 금지명령을 법원에 함께 신청하고 있는데요. 이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때까지 채무자들의 채무 독촉이 일체 금지가 되고요. 또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채권자가 이 금지명령을 어기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 결정 정본과 송달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서 그 집행을 취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변제계획안은 내가 향후에 얻는 소득 중에서 생활비로 책정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으로 작성하는 건데요. 세금과 같은 우선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일반 채권자에게는 얼마를 변제해서 최소 36개월간 총 얼마를 변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 소득, 가족관계, 채무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해서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변제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변제 계획안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로 법률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이 신청되면 법원은 사건을 감독할 회생위원을 임명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건이 아닌 한 주로 법원 공무원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이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고요. 채권자 집행일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서 지급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무상 사건이 많다 보니까 3개월이 넘어서야 개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 개시 결정을 할 때 그 내용을 회생 채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법률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 사유로 신청자가 자격이 없다든지 또는 허위로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든지 또 신청이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자 이의신청과 채권자 집행기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은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송달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법원은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채권자 집행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이 채권자 집행기일에는 채무자가 꼭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채무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 집행기일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일반 회생 절차와는 달리 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단지 채권자들의 이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변제 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무상 채권자 집행기일에 채권자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채무자가 참석해서 출석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 집행기일까지 마치면 법원은 변제 계획안을 인가한다든지 또는 불인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 계획안이 불인가되면 절차는 최종적으로 폐지가 되고요. 변제 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가 되면 변제 계획안은 비로소 변제 계획으로 바뀌어서 채무자는 그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해 나가게 됩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은 일반 회생과 달리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권리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었더라도 그 즉시로 채권의 내용이 감액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죠.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완료한 후에 법원이 비로소 별도의 면책 결정을 하는데 이 면책 결정을 통해서 비로소 채권이 감면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책까지 가던 도중에 어떤 사유로 예컨대 변제금을 5개월 이상 미납해서 절차가 최종적으로 폐지된다면 비록 변제 계획안이 종전에 인가되었더라도 채무자는 폐지된 이후에는 변제 계획안의 내용에 따라서 채권이 감액되었다라는 주장을 채권자들한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변제 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서 변제를 다 완료한 때는 법원에 비로소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드디어 나머지 잔존 채무가 모두 면책되어서 채무자는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부터 면책까지 그 진행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셔야 할 중요한 절차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